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윤수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는 이유는 알겠죠? 5월 13일 날 여러분들 등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또다시 일주일이 이제 연기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지난주에 기계재료 문제풀이를 같이 했었죠. 이번 주에도 기계재료 문제풀이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먼저 같이 보실게요. 1번 문제를 같이 보시면은 고용한계 이상으로 탄소가 고용되면 탄소와 철이 화합하여 탄화철 Fe3C를 이제 탄화철이라고 하는데, 탄화철이 되며 특징은 백색이고 매우 단단하며 여린 결정이고 210도씨에서 자기 변태를 일으키는 탄소광의 조직은 그랬어요. 자, 이것은 시멘타이트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멘타이트. 그래서 시멘타이트는 고용 한계 이상으로 탄소가 고용이 되면 탄소와 철이 화합하여 탄화철이 되면서 특징은 백색이고 매우 단단하며 여린 결정이고 210도에서 자기 변태를 일으키는 탄소광의 조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1번은 시멘타이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2번은 강의 펄라이트 조직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펄라이트 조직은 페라이트와 탄화철이 서로 층상으로 배치가 된 조직이고, 현미경 조직은 흑색 또는 이제 백색이고 강하고 질긴 성질이 있다. 이것도 역시 펄라이트 조직에 대한 특징으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펄라이트 조직은 페라이트와 탄화철, 아까 Fe3C라 그랬죠. 탄화철이 서로 층상으로 이제 배치된 조직이며, 그 다음에 강하고 질긴 성질이 있다. 펄라이트 조직을 꼭 기억을 하세요. 자, 3번을 보면은 탄소강 하나 또는 여러 종류의 합금 원소를 첨가하여 탄소강에다가 여러 가지 목적에 적합하도록 성질을 개선한 강, 이걸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탄소강에다가 하나의 금속에다가 또 다른 금속을 첨가하거나 섞는 것, 이거 금속을 합친다 해서 합금강이에요. 일단은 정답은 합금강이에요. 합금강. 그래서 탄소강에다가 하나 또는 여러 종류의 합금 원소를 첨가하여 우리가 원하는 특수한 성질을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한 강이 이제 합금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탄소강은 뭐냐면은 이제 탄소가 0.5에서 0.7%를 함유한 매우 굳은 강철을 이제 고탄소강이라고 하고, 네 번째 있는 중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비중이 4.5 이상인 철이라든지 또는 이제 구리라든지 그 다음에 코발트, 그 다음에 몰리브덴, 카드뮴, 비스무드, 아연, 니켈 등등, 어쨌든 간에 비중이 4.5 이상인 것을 우리는 중금속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중금속의 반대말은 뭐냐? 4.5 이하인 금속이겠죠. 경금속이라고 합니다. 경금속. 비중이 4.5 이하인 비교적 이제 가볍고 연한
그런 금속이 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이라든지 마그네슘, 티탄, 칼슘 뭐 이런 것들이 경금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볼까요? 용해 온도가 낮은 동이나 황동, 청동 등 비철금속, 비철금속은 철이 아닌 금속은 다 비철금속이에요. 그래서 비철금속을 용해시키는데 이제 주로 그 이용되는 그 용해로, 뭐 용광로 생각하면 돼요. 용해로는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 뭐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면은 큐폴라라고 하는 것은 용선로라고도 하고 용선로인데, 자, 이것은 그 선철을 용해하기 위한 로예요. 선철을 녹이는 이제 가마라고 보면 돼요. 가마. 그다음에 이제 전기로는 그 전열선에다가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또는 이제 전류를 그 아크형으로 이제 흐르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열을 이용해서 이제 가열하는 로인데, 이건 이제 온도가 높고 이제 조절이 자유롭기 때문에 높은 순도의 이제 강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 주로 이제 그 내열강 그리고 이제 합금강, 그런데 주로 쓰는 게 이 전기로예요. 전기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답, 이 반사로인데, 이 반사로는 지금 그 문제 보는 대로 용해 온도가 낮은 비철금속을 용해시키는데 이제 주로 이용하는 것이 이제 이 용해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평로라고 하는 것은 그 평평한 모양의 그 제각용 반사로예요. 이것도 반사로야. 그래서 가스나 또는 이제 그 중유를 이제 원료로 해서 그 직사각형의 평로에다가 뭐 선철, 뭐 스크랩은 이제 파쇄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재를 넣어서 예열된 가스와 공기를 보내가지고 이제 가열한 후에 이제 뭐 불순물을 이제 제거해서 이제 뭐 제강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죠. 그런 이제 로이죠. 그게 이제 평로예요. 자, 5번. 다음 중 도가니의 규격은 어떻게 표시하는가? 그래서 도가니로는 이제 그 용해하고자 하는 이제 그 소재를 내화물이나 또는 이제 흑연으로 만들어진 그 도가니에다가 넣고 그 외부에서 이제 열을 가해서 이제 녹이고 이제 그 다음에 정제, 깨끗하게 걸른다는 얘기예요. 정제하는 이제 로인데, 되게 이제 그 구리압금이라든지 경압금 등을 이제 아주 적은 양을 용해할 때 이제 흔히 사용되는데, 이 도가니로의 규격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용해 가능한 그 구리의 중량, 구리의 중량으로 표시한다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볼게요. 마찰 부분이 많아서 그 내마모성과 인성이 풍부한 강을 만들기 위한 그 열처리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 열처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그 금속에다가 그 금속에 이제 열을 가했다가 이제 뭐 물이나 기름 속에서 이제 급냉을 시키면은 그 금속의 성질이 바뀌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특수한 그 성질, 대부분 이제 좋은 성질이죠. 뭐 경도가 커진다든지 뭐 그래서 이러한 좋은 성질을 얻기 위한 방법이 이제 그 열처리라고 해요. 열처리.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 마찰 부분이 많은 부분에 이제 하는 열처리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 각각의 그 종류의 그 열처리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면은, 침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탄소강, 그러니까 탄소량이 일단 적은 거죠. 저탄소강의 표면에 탄소를 이제 침투시켜 가지고
고탄소강으로 일단 만들어요. 고탄소강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담금질을 하는 거죠. 담금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열을 가했다가 이제 급히 냉각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담금질인데, 그러다 보면은 표면은 아주 단단해지고 내부는 연하고, 이제 표면만 단단하게 처리를 하는 거죠. 표면만 탄소를 침투를 시켰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게 이제 침탄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찰 부분이 많은 그 표면만 단단하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질화법이라고도 있어요. 질화법. 자, 질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암모니아 가스 속에다가 이제 강을 넣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가열해서 그 철과 그 질소가 작용을 해가지고 그 질화철이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질화철. 그래서 위에 1번에서 설명한 그 침탄법보다도 경화층이 얇고 이제 조작 시간이 길다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질화법도 있고, 여기 지금 3번에 보면 화염경화법. 화염경화법은 그 산소 아세틸렌 불꽃, 우리 그 가스 용접실에서 사용하는 그 산소 아세틸렌 불꽃으로 강의 표면만 이제 가열을 하는 거예요. 표면 쪽만 가열을 해서 그 열이 중심부에 전달하기 전에, 깊게 이제 열이 퍼지기 전에 얼른 이제 급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표면만 이제 단단해지는 이제 그런 경화법, 화염 경화법. 그 다음에 뭐 고주파 경화법이라고도 있는데, 고주파 경화법은 그 금속 표면에다가 그 코일을 감은 다음에 이제 고주파로 이제 전류를 흘려서 표면만 고온으로 가열한 다음에 또 역시 그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급냉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표면만 경화시키는 방법이 이제 고주파 경화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표면 경화법 종류 중에 이 산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자, 7번 봅시다. 7번. 탄소강의 그 담금질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담금질은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1번 그 A1 변태점 이상의 그 온도로 이제 가열을 한 다음에 물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에도 이제 냉각을 시키죠. 물이나 기름 등의 급속히 냉각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급냉을 시켜서 경도를 높이는 조작을 의미한다. 이게 정확한 담금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예요. 담금질. 그 다음에 그 노말라이징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노말라이징은 담금질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불림이라고 하는데, 불림. 요 노말라이징 불림은 그 결정 조직이 큰 것 또는 이제 변형이 있는 것을 정상 상태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도 역시 열처리죠, 물론. 그래서 이제 보통 강을 그 오스테나이트 범위까지 가열한 다음에 서서히 공기 속에서 방냉을 한다. 방냉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아까 여기 담금질에서처럼 급히 물이나 기름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열을 가한 다음에 공기 중에 놔두는 거예요. 그냥 서서히 식도록. 이제 그게 이제 노말라이징이에요. 노말라이징. 어쨌든 간에 담금질에 관한 정확한 설명은 1번. A1 변태점 이상 가열한 후에 물이나 기름 등에서 급냉시켜 경도를 높이는 조작을 담금질이라고 얘기한다. 자, 다음 8번 봅시다. 강의 경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730에서 800도 정도로 가열한 후에 물이나 기름 속에서 급냉시키는 열처리 방법은, 이거 그 7번의 문제와 같은 문제죠. 이거 역시 담금질에 대한 설명인 거죠. 결국은 그 A1 변태점 이상이라고 하는 온도가 결국은 이제 730에서 800도 정도의 그 온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7번과 연관시키면은. 그 다음에 풀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뭐
어닐링, 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그 어닐링이라고 하는 그 열처리 용어가 있을 텐데 풀림이에요. 어닐링은 이것도 역시 뭐 전문 용어 A3 변태점, 뭐 A1 변태점 이거 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 온도 그 이상에서 20에서 50도 정도의 온도로 이제 가열한 후에 이거는 이제 노 속에서 서서히 냉각시키는 열처리를 이제 풀림이라고 해요. 이 풀림은 한번 열처리된 재료는 이제 좀 단단해지는데 이런 재료를 이제 좀 부드럽게 하거나 또는 가공 경화된 재료를 이제 연화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불림이라고 있는데 불림 아까 노멀라이징 얘기했었죠. 불림은 이제 그 A3 변태점 이상에서 30에서 60도의 온도로 이제 가열한 후에 이것도 역시 공기 중에서 아까 공기 중에서 서서히 냉각시킨다 그랬죠. 이게 이제 불림이고 불림은 이제 그 조직을 이제 미세화하거나 그 내부 응력을 제거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제 하는 열처리가 이제 불림이에요. 불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뜨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뜨임. 이 뜨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템퍼링이라고도 하고 뜨임은 그 담금질한 강에다가 그 인성을 주는 거예요. 그 인성을 주기 위해서 그 A1 변태점 이하의 적당한 온도로 가열해서 이것도 역시 서서히 냉각시키는 그런 열처리가 뜨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7번과 8번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담금질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 강의 경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730에서 800도로 가열한 후에 물이나 기름 속에서 급냉 처리하는 방법이 담금질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볼게요. 기계재료의 담금질성. 이거 담금질성 영어를 보면은 잠깐만요. 가려져서 지우고 영어를 보면은 하드너빌러티라고 되어 있어요. 하드너빌러티. 경화되다, 단단해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담금질성이. 결국은 담금질성 용어 의미를 안다면은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 4번이죠. 그래서 재료가 담금질에 의해 경화되는 성질, 즉 경화되는 성질을 얻기 위한 것이 이제 담금질이죠. 담금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보실까요? 이번 시간 마지막. 자, 풀림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 풀림. 아까 어닐링이라 그랬어요. 어닐링, 풀림은 재질을 균일화시킨다. 잔류응력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 재질의 피삭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깎이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잘 깎이는 성질. 이걸 개선한다. 이게 풀림의 목적 맞아요. 그런데 재질의 경화는 지금까지 담금질이라고 계속 설명했잖아요. 담금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풀림의 목적이 아닌 것은 1번이죠. 경화. 자, 11번부터 다음 시간에 같이 할게요.